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상승했죠. 오늘 또 0.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0.9% 상승해서 이틀 동안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승의 이유가 이제 기업 실적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와 버라이즌이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사실 종목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1%, 0.7% 정도 상승이 그쳤죠. 근데 요 근래 미국 시장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영을 거의 안 했던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그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를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았다. 다소간 뭐 덜어낸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뭐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때는 실적이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어느 때는 실적이 반영하고 막상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은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이슈 중에서는 이제 초당파 의원들이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그 바이든하고 합의했던 게 있어요. 1조 2천억 불에 대한 그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법안이요. 근데 실제로 상원의 절차적 표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최종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악재인데 시장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뉴욕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선은 뭐냐면 실적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기술적으로 한번 뭐 접근 한번 해보죠.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를 보시면 올라왔지만 그대로죠.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변화 없습니다. 어제 오늘 올랐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있다면 20주선은 지지력을 뭐 재차 확인했다 정도 외에는 추세 1, 2, 3 안에 있는 건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지만 뭐 그대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가 오르고 내리고만 했을 뿐이지 변화는 없습니다. 차트가 뭐 돌파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저건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세에 접어들었죠. 미국에서도 50개 주 이상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1,800명 거의 다 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백신을 뚫고 들어가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도 접종이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명씩.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스터샷도 먹히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올랐어요. 저는 이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모습. 그때라는 것은 작년 3월입니다. 2월 3월 때.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미국은 올랐어요.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혹시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폭 빠졌어요. 중국 코로나로 인해. 중국은 폭락을 했죠. 요때가 언제입니까? 1월 3일, 1월 13일 요 근처인데 1월달. 한번 중국 차트 한번 볼까요? 잠깐. 중국 차트 볼게요. 중국이 1월달에 작년 1월 작년 1월 이게 코로나였죠. 여기서 코로나 빵 빠졌죠. 그런데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빠졌죠. 이거는 미국 바이트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1월달에 처음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몇 프로 빠졌냐면 4%, 이게 9%. 그래서 한 15% 빠졌었어요. 그때 좀 아까 미국장. 자, 여기 1월 13일이죠. 보세요. 이제 1월 13일 날짜 1월 13일입니다. 자, 그때 다우는 찔끔 여기죠.
1월 13일 오히려 올랐죠. 찔끔 빠졌다가 다시 오릅니다. 그런데 빠집니다. 그죠? 지금이 혹시 그 상황인가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 코로나 때랑 델타 변이 이렇게 찔끔 빠지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이제 봐야 되겠죠. 요거라면 뭐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 변이가 저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악재는 두 번, 세 번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델타 변 코로나는 한 번밖에 반영을 안 하고 두 번째 지금 반영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에 의심을 좀 한번 갖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하죠. 삼성전자가 78,500원 78,400원 되게 중요한 가격인데 동약 개미의 인내심이 바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민이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아침에 할 때 좀 오타가 생깁니다. 동학개미 인내가 바닥이 날만하죠. 왜냐하면 자 올해만 동학개미가 산 개인들이 산 게 30조라고 합니다. 30조. 그러니까 전체 지분의 1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체 지분 11% 정도 되고 있는데 30조 정도 샀다고 합니다. 수익률은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96,000원대부터 샀으니까 그때부터 78,400원 됐으니까 얼마 빠진 거예요? 2만원 정도 빠진 건가요? 18,000원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18,000원 정도. 네, 18,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18,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8,000원이면은 거의 20% 고점 대비로 20% 그렇죠? 고점 대비 저점에서 올라가려면 20%가 넘죠. 25, 6%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실적은 좋다. 근데 실적보다 더 좋은 뉴스가 있어야 한다. 이게 또 웬 뚱딴지 같은 일입니까? 그렇죠? 실적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실적으로 안 됩니다. 작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이 이슈로 주가를 땡겼죠. 그 영향으로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 목표가 하향이 나오면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일부 꺾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삼성전자 최고 목표치가 나오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만전자를 바라보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열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도 제가 삼성전자 잠깐 마감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삼성전자 띄우지 못하면 양원으로 100% 진입입니다. 100% 진입이라는 거 이거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특별한 재료는 뭘까요? 일단 여러가지겠죠. 뭐 기술력에 있어서 뭐 격차를 벌렸다는 등 그렇죠? 요즘 TSMC나 인텔이라든가 이들과 지금 계속 접전 중인데 여기에서 뭐 뭔가 승리했다라든 어떤 그런 느낌? 아니면 이거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8.15 강복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뭐 지금 어저께 뉴스 보니까 가석방으로는 해외 출장도 못 간다. 사면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뭐 만들어져 있놓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어쨌든 8.15 강복절에 이재용 사면 만약 사면이 됐을 때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실적보다 더 좋은 뉴스를 원한다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과 내일 사이에 더 올라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양운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매물대에서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을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디커플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그저께 거의 2% 빠졌을 때요. 2% 빠졌을 때 우리나라는 안 빠졌습니다. 별로. 0.3%? 그죠? 어저께 미국장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빠졌어요. 그죠? 아시아에서도 빠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 홍콩. 이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상태 맞죠? 일시적이냐 추세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코로나 확진자 수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기술적으로는 100%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서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슈는 정치적 이슈를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저께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하나 있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뭐 영향을 미치나 이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개인적 생각을 뭐 주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가 디커플링이 지속되냐. 근데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디커플링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보시면 자 11월 1일부터 1월까지 주가가 급등할 때 미국은 어땠습니까? 11월 1일 작년 11월 1일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미국장은 별거 없었죠. 그죠? 오르기는 오랐지만 별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습니다. 또 언제도 있었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2200 갈 때 미국은 안 갔습니다. 12,000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추세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죠. 위클리 만기는 어떻습니까?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저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래서 각 그 세력들이 자기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